이제 인버스에 몰빵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북한 리스크입니다. 기사 보시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낙관적이다. 북과도 노력을 하겠다. 물밑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오네요. 제가 볼 때는 대선까지 허튼 짓 하지마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재선에 성공하면 매우 빠르게 북한과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과연 그럴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10월 10일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데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사를 좀 더 보시면 38노스라는 매체에서 심포급 잠수함과 바지선 움직임 활발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신무기를 공개하는 등 무력 행동에 나갈 수 있다. 북한 심포조선소에서 심포급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바지선이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SLBM이 트럼프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15일 날 발간된 밥 우드워드 기자의 경로라는 책이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트럼프, 북한과 전쟁 직전까지 있었다. 그때 2017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올 초에 ICBM 발사 시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드워드가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쏜다면 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문제에 빠질 것이다. 누구도 생각한 적 없을 만큼 큰 문제일 것이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ICB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ICBM보다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SLBM을 쏘아 올리는 순간 분위기는 아주 어렵게 흘러갈 것이라 판단되고요. 2017년에 미국, 북한이 전쟁 위기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사를 보겠습니다. 우드워드는 회고록에서 2017년 이른바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이 나오던 당시의 상황이 매우 긴박했음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이 북한을 실제로 공습하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그 예로 2017년 9월 23일 있었던 B-1B 폭격기의 동해 진입 무력 시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때가 언제냐 뒤돌아보면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로켓맨이라고 하고 막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럴 때입니다. 김정은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기도 하고 6차 핵실험도 강행할 때죠.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었고요. 전쟁 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려가 굉장히 있었는데 설마 전쟁 나겠어? 라고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전쟁에 더 근접했었다고 기사에서는 말합니다. 계속 이 상황을 보시죠.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나라라며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여기 북한은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나라라며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틸러슨 장관이죠. 사태가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조치로 심포 등 북한의 항구를 폭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폭격이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은 한미연합 전면전 작전 계획인 5027 시행 외에도 별도로 80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와, 핵무기 나옵니다. 핵무기. 진짜 그 말로만 들어봤던 핵무기가 북한에 떨어질 수도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매티스 장관이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 옷을 입고 쪽잠을 잤던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이 대통령은 좀 이상한데 이 참모진 한 명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티스 장관은 자신의 결정에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핵전쟁이 발발할까봐 며칠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게 한 명의 지도자가 좀 이상해도 정상적인 참모 하나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 되게 미국을 지금까지 지탱해주는 힘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보시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매티스 장관의 생각 때문에 결국 북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북한에게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규모 폭격 편대군을 구성해 북한 근처까지 보이기로 했다. 실제 작전이 일어났습니다. 9월 23일 날 오후 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북한이 이 사실을 몰랐답니다. 북한은 미국이 9월 24일 오전 미 국방부가 관련 사실을 브리핑한 다음에야 이 사실을 인지했고 25일부터 유엔 주재 대사 명의로 이번 사건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온갖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9월 23일 야간에 정말 북한 영공에 들어갔었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영공을 미국 폭격기 편대가 휘젓고 다니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허술했었나? 북한의 방공망은 세계 최고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기사 보시죠. 북한은 자신들의 영공 또는 영공에 아주 가까운 공역까지 미국 폭격기 편대가 들어왔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들이 그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경악, 사실 북한만큼 미국도 놀랐을 거다. 폭격기 편대가 그토록 가깝게 접근할 때까지 북한의 방공망이라는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1만 4천여 문에 달하는 대공포와 수백 기의 지대공 미사일로 구성된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 방공망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런데도 자기 집 앞마당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몰라. 그럼 북한도 군사력이 약간 가대평가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핵만 있지 재래식 군사력은 별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현대전은 전면전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전면전은 더 이상 미군의 주요 교류도 아니래요. 최소한의 전력으로 적의 핵심만 때려 전쟁을 최단 기간 내에 종결하는 전술을 구사해 오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과 일전을 결심하면 평양의 수뇌부만 때리지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란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공산 독재 국가의 군대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경직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제 아무리 규모가 큰 군대라 하더라도 수뇌부만 제거되면 공산군대는 마비된다.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는데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곧 반역이고 이는 즉결처분감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는 2017년 화염과 분노가 이야기되던 그때 못지않은 대규모 전력이 들어와 있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전 배치선과 탄약선이 동중국해와 동해 일대를 떠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폼페이오가 이야기했던 협상을 낙관한다 라는 대화 제스처는 페인트 모션이고 대선 전까지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경고로 보여진다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냥 가만히 미국이 하라는 대로 있을 것인가? 이것이 북한 리스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주를 버텨야 됩니다. 2주를 버티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다가오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며칠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2주를 버텨라. 이제 미국 대선은 48일 남았는데 그동안 미국, 즉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국과 북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저는 여러 정황상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인버스에 몰빵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인버스에 몰빵한 이유가 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